저는 그 소리를 제 아내 입에서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 잠결에 들린 한마디였습니다. 지우 씨 조금만 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도윤입니다. 58살, 은퇴한 은행원입니다. 남들은 저를 성실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아내 서민정과는 27회를 함께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를 믿고 버텼죠. 그 믿음이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고 또 믿어야 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자식은 제 갈 길 가고 남는 건 결국 부부뿐이니까요. 아침마다 민정이 끓여주는 된장국 냄새의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둘이 마주 앉아 TV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 평온함이 제겐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언제나 깨지기 쉬운 거였습니다. 작년 여름 퇴직금을 털어 아내와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민정의 오랜 꿈이었죠. 이젠 우리도 여유롭게 살자.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그 말이 고마워서 저는 가진 돈을 거의 다 내놓았습니다. 그 무렵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지후. 동네 상가조합 회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사람을 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를 도와주겠다며 자주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민정은 그와 말을 섞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가 다녀간 날부터 아내는 집에서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초에 쓰던 향이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죠. 어느 날 식탁 위에 아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지후 씨.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다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 왜 남의 전화를 봐? 그냥 울려서 봤어. 지우 씨야. 일 얘기야. 카페 견적 보낸 거야. 그녀는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밤 11시 17분. 그날 이후 저는 귀로 살았습니다. 집 안의 소리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문 여는 소리, 카톡 알림음, 낮게 웃는 숨소리까지. 며칠 뒤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이상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CL호텔 2박. 그날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 부산 다녀왔지? 아, 그거? 지우 씨랑 답사 갔잖아. 인테리어 때문에. 답사를 호텔에서 했어. 멀잖아. 하루 묵었지.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날 이후 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은 습관처럼 자라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새벽 2시. 그녀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뒤척이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분명하게. 지우 씨, 그거 나요. 숨이 멎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이미 내 아내가 아니란 걸.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눈물로는 끝낼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4월 18일. 오늘 아내의 입에서 낯선 이름을 들었다. 이제 나는 기록한다. 울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하죠. 결혼은 신뢰의 예술이라고. 하지만 그 신뢰가 금이 가는 순간 사랑은 예술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날 이후 나는 거래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감정을 접었습니다. 의심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따지는 순간 저는 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표지가 없는 가장 싸구려 노트였죠. 거기에 날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함께 적었습니다. 아내 서민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언젠가 진실처럼 말하니까요. 아침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민정은 된장국을 끓였고 저는 신문을 넘겼습니다. 식탁 위에서 마주치는 눈빛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눈빛을 믿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시간대였습니다. 민정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외출했습니다. 카페 물건을 보러 간다며 오후 4시에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은 늘 비슷했습니다. 밤 9시 30분.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4시 출발, 밤 9시 30분 귀가. 목요일도 같음. 패턴은 우연을 가장한 규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통화였습니다. 민정은 통화를 할 때 거실이 아닌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전화가 오면 저를 슬쩍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짧았습니다. 늘 3분에서 5분 사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길 필요가 없다는 건 이미 할 말이 정리돼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 번째 단서는 돈이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명목으로 나간 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업체와 계약했다. 자재값이 올랐다. 운송비가 추가됐다. 어느 순간부터 설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썼다는 말만 남았습니다. 저는 통장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지우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계좌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교묘했습니다. 그때 조력자 오세진이 떠올랐습니다. 오세진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회계 일을 오래 했고 사람 마음을 읽는데도 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커피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오세진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굳었다. 무슨 일 있지? 저는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진은 노트를 넘겼습니다. 날짜와 시간과 금액만 적힌 페이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잠시 후 오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신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다. 주도권 문제다.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배신보다 무서운 건 배신을 관리하려는 태도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세진은 말했습니다. 지금 따지면 모든 걸 잃는다. 지금 울면 상대는 더 대담해진다. 기록을 계속해라. 말 대신 증거로 움직여라. 그날부터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집 안의 모든 흐름을 기억했습니다. 민정의 외출 전 화장 시간, 향수를 뿌리는 횟수, 집에 돌아와 샤워하는 순서, 옷을 세탁기에 넣는 시간.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정리를 서두릅니다. 저는 그 정리의 흔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민정은 여느 때처럼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밤 10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시 15분, 10시 30분.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빈칸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오늘은 다르다. 그때 알았습니다. 패턴이 깨질 때는 다음 단계가 시작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관찰자가 아니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움직이지 않겠다고. 진짜 판은 지금부터 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시계가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으로. 민정의 하루는 늘 비슷했지만 미묘한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이 어긋난다는 건 누군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민정은 더 자주 웃었습니다. 집에서는 웃지 않던 사람이 문자를 확인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앞에서는 사라졌죠. 저는 그 차이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는 순간은 대부분 특정 이름이 뜬 뒤였습니다. 한지우라는 이름은 민정의 입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상가 모임에서는 자주 들리던 이름이었습니다. 젊고 말이 빠르고 사람의 약점을 잘 파고드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상가 모임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도윤이 왔네. 누군가 반겼고 민정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얼굴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요. 지우는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굴었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연기는 더 완벽해지니까요. 저는 지우의 말을 관찰했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버릇,
상대의 이야기를 반복해주는 방식. 동정으로 시작해 의존으로 끌고 가는 구조. 오세진이 말해준 그대로였습니다. 지우는 민정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감했습니다. 외롭죠. 힘들죠. 그럴 수 있어요. 그 말들이 민정을 조금씩 움직였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는 없었습니다. 대신 피곤한 얼굴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기록을 망칩니다. 대신 저는 확인했습니다. 민정의 가방 안에 새로 산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제 지갑에서는 본 적 없는 브랜드였습니다. 작은 금액. 하지만 반복된 흔적.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훈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 분위기 이상해요. 지훈의 말은 짧았지만 정확했습니다. 자식은 거짓을 먼저 느낍니다. 저는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조금만 지켜보자. 지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는 오세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단계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오세진은 단호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실수하게 만들어라. 내가 움직이면 판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의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실수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민정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날이었습니다. 알림이 울렸습니다. 짧은 문장. 오늘은 당신 차례. 저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잊기 시작했다. 그건 배신의 끝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정은 점점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했던 사람일수록 균열은 더 크게 보이죠. 저는 그 균열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요. 민정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했고 어제 했던 말을 오늘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정정은 상대를 각성시킵니다. 각성한 거짓말쟁이는 더 조심스러워지죠. 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태도가 민정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반응이 없을 때 가장 흔들립니다. 민정은 점점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외출을 나설 때도, 돌아올 때도 저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민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순간의 정적. 그게 답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상가 모임에서 민정을 챙겼고 사람들 앞에서 과하게 배려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친절은 관계를 숨기기보다 정당화하려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사람들의 시선을 계산하고 있었고 민정은 그 계산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민정은 숨기고 싶어 했고 지우는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갈라지는 지점이었습니다. 오세진은 말했습니다. 곧 싸운다.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정말 그날이 왔습니다. 민정이 집에 돌아와 이상할 정도로 예민해진 날이었습니다. 작은 말에도 목소리가 높아졌고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을 냈습니다. 그건 밖에서 감정을 소모한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듣고 있다. 그 말이 민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듣고 있다는 말은 알고 있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그날 밤 민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였고 한숨을 쉬었고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민정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 억눌린 말투, 지우였습니다. 이번에는 짧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목소리, 달래는 목소리, 짜증 섞인 숨소리, 서로의 균열을 봉합하려는 처절한 대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하고 있다는 거요. 다음 날, 지우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상가 일로 상의할 게 있다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신호였습니다.
저를 끌어들여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시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판이 열린다고. 지우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끝까지 평온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췄고 말수를 줄였죠. 사람은 침착한 상대 앞에서 본심을 먼저 드러냅니다. 지우는 처음엔 상가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공실이 늘었다. 임대료를 조정해야 한다. 민정이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 전부 준비된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그게 지우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결국 말을 바꿨습니다. 도윤영님은 이해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다. 민정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 가정도 중요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이미 내 자리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는 해준다. 하지만 책임은 각자 지는 거다. 지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원하던 반응이 아니었으니까요. 지우는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협상입니다. 지우는 나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민정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느냐. 당신이 너무 무심했다. 당신도 잘한 건 없지 않느냐.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순간 책임은 흐려집니다. 나는 그 프레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부터였나? 지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바빠졌습니다. 통장을 정리했고 계약서를 다시 읽었고 보험과 노후 자산을 점검했습니다. 민정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혼자 움직여? 나는 말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다. 민정은 웃으려 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민정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지우에게는 확신을 주려 했고 나에게는 일상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체력을 소모합니다. 민정은 자주 피곤해했고 사소한 일에 감정이 터졌습니다. 그건 선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오세진은 말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위험한 시기야. 둘 다 너를 필요로 해. 한쪽은 보호막으로, 한쪽은 증인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친절해졌고 더 무심해졌습니다. 사람은 잡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민정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화 안 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화낼 이유가 없다. 그 말이 민정의 마지막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울었습니다. 이유 없는 눈물, 설명 없는 후회. 나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곧 민정이 먼저 선을 넘을 거라는 거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나는 이미 판 밖에 서 있을 거라는 것도요. 민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죠. 사람은 끝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확인하려 듭니다. 민정은 나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당신은 변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다. 요즘 당신 눈빛이 무섭다. 그 말 속에는 사과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책임을 옮기려는 계산만 있었습니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은 싸움을 만들고 싸움은 감정을 남깁니다. 나는 민정의 말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은 지우 쪽으로 더 기울었습니다. 일정이 겹쳤고 외출이 잦아졌고 전화는 늘 무음이었습니다. 작은 단서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동선, 같은 식당, 같은 카드. 나는 기록만 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감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조급해졌습니다. 민정에게 확신을 요구했고 민정은 그 확신을 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몰랐습니다. 민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걸요. 민정은 선택의 결과를 아직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 지훈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집에 잘 안 계시네. 엄마는 왜 자꾸 화가 나 있어? 나는 지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버팀목이니까요. 하지만 지훈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거요. 민정은 어느 날 갑자기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각자 길을 가면 당신은 괜찮겠어? 그 질문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통보를 위한 예행 연습이었죠. 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다.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지우에게 갔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 위치, 차량 기록. 그럼에도 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참는 사람이 약하다고요. 아닙니다. 참는 사람은 기다리는 겁니다. 민정과 지훈은 서로에게서 구원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욕망은 같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지배를 원했고 민정은 도피를 원했습니다. 그 차이가 곧 갈라지게 될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커질수록 나는 더 이상 이 판의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정리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옮겼으니까요. 사람들은 이별이란 말을 문 하나 닫는 걸로 생각합니다. 서로 마주 앉아 결론을 내리고 짐을 싸고 집을 나가는 장면 말이죠. 하지만 진짜 끝은 그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민정은 집에 있었고 나는 옆에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같은 공간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정은 점점 집을 비웠습니다. 약속이 많아졌고 귀가 시간은 흐트러졌죠. 설명은 늘 짧았고 눈은 자주 피했습니다.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더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일정에 맞춰 자신의 시간을 조정했고 동네 모임에서도 민정 옆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느끼죠. 소문은 확인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나는 그 소문을 막지 않았습니다. 퍼지게 두었습니다. 민정은 불안해졌습니다. 동네에서의 시선, 아들의 눈, 내 침묵. 침묵은 말보다 훨씬 큰 압박이 됩니다. 민정은 다시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이야기, 아이 이야기, 괜히 웃으며 건네는 말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민정의 말을 받아주되 걸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희망이 보이면 그걸 붙잡습니다. 민정에게 나는 그 희망이었습니다. 지우와의 관계가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걸 민정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요구가 많아졌고 확인을 원했고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민정은 결정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들 지훈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랑 무슨 일 있어?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 일은 어른이 정리해야 한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나는 기억해 두었습니다. 민정은 결국 결정의 공을 나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당신이 말해줘. 어떻게 할지. 그 말은 책임을 나누자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택은 이미 끝났어. 민정의 얼굴이 그때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집에 있었고 지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울렸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는 길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민정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잃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 선택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이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리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이 합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순서로 움직였죠. 가장 먼저 한 일은 통장이었습니다. 민정과 함께 쓰던 계좌, 자동이체, 보험, 적금, 대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말없이 기록만 남겼습니다. 민정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상황이 유지된다고 착각했습니다. 사람은 침묵을 오해합니다. 참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나는 참는 게 아니라 끝내고 있었습니다. 오세진은 딱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지금은 감정 말고 증거만 챙겨. 말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우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민정에게서 확답을 얻지 못했으니까요. 사람은 불확실해지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지우는 재촉했고 확인했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든 흔적은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모아두었습니다. 민정은 양쪽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침묵, 지우 쪽에서는 압박. 그 균열은 점점 커졌죠. 나는 민정에게 딱 한 번 말했습니다. 정리할 시간은 충분히 줬어. 그 말에 민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갑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 분노는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르게 생기면 소리를 높입니다. 나는 그 소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지훈과 따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훈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빨리 압니다. 아빠가 버티고 있다는 것도, 엄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지훈은 말했습니다. 아빠가 힘들면 나는 아빠 편이야. 그 말 하나로 나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정했습니다. 폭로도,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겠다. 정리는 조용할수록 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가 아니라 남겨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는 순간보다 남겨질 때 더 무너집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고, 민정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정리는 마무리가 아니라 분리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인생은 아니게 만드는 것. 그게 내가 선택한 방식이었죠. 나는 먼저 집을 나왔습니다. 말없이 짐을 최소로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서류 가방 하나, 그리고 오래 쓰던 시계. 민정은 그때서야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나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붙잡는 행위니까요. 지우는 그 사이 민정에게 더 다가왔습니다. 함께하자. 이제 결정하자. 하지만 사람의 선택은 책임 앞에서 드러납니다. 민정은 지우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사랑을 말했지만 생활을 준비하지 않았고, 미래를 말했지만 현실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민정은 알았습니다. 지우가 원한 건 사람이 아니라 상태였다는 걸. 나는 더 이상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지우가 민정을 원망했다는 말, 민정이 나를 탓했다는 말. 그 말들은 이미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였죠. 나는 새로 시작한 공간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아무도 내 일정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내 선택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평온함이 낯설면서도 안심됐습니다. 민정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후회, 변명, 사과, 기억, 이야기. 나는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관계를 연장합니다. 침묵은 선을 긋습니다. 아들 지훈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얼굴이 편해 보여. 그 말이 내 선택을 증명해 줬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빌미로 존엄을 내줄 때 무너집니다. 나는 존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은 선택하지 못한 대가를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되돌아갈 준비가 아니라 완전히 나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끝을 묻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됐냐고, 누가 이겼냐고. 하지만 인생은 승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리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숨 쉬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나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기다리던 집으로도, 지우가 흔들어 놓은 과거로도, 그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에게로 갔습니다. 그날 서류 봉투 하나를 정리하며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조용했고 결정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민정은 끝까지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 번만 보자. 말할 게 있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지우는 끝내 사라졌습니다. 민정이 기대던 세계는 현실 앞에서 무너졌고 지우는 책임질 자리에 끝내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상황을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작은 사무실을 정리하고 오래 미뤘던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귀촌을 준비했고 땅을 보러 다녔고 몸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했고 건강검진을 다시 받았고 사람을 가려서 만났습니다. 아들 지우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아빠 요즘 말투가 달라. 예전보다 단단해 보여. 그 말이 내 인생의 엔딩 멘트였습니다. 배신은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배신 이후의 선택이 사람을 만들거나 무너뜨립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고 폭로하지 않았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계를 정리했고 돈을 정리했고 시간을 되찾았고 존엄을 회수했습니다. 그게 가장 잔인한 정리라는 걸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되었겠죠. 나는 지금도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내가 얻은 전부입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전에 다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